어제 예. 48년 8.15가 건국절인 것을 교과서에서 배우셨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그 교과서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교과서는 오래돼가 입수하지 못했지만 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1970년대까지는 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방식으로 아마 기술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후보자님, 제가 안 갖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예? 예. 이게 73년부터 83년 제3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니까 아마 후보자께서 이걸 배우셨을 겁니다. 이걸. 예, 뭐 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그때는 국정교과서니까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교과서의 288페이지에는 그 현대사 단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표에 1948년 정부 수립, 개관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92페이지에는 사진이 정부 수립 경축 행사, 그리고 상세 기술에는 대한민국의 수립, 정부를 수립.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면 한마디도 없어요. 예. 정부 수립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저희가 배울 때는 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그 국가 건국일로 그렇게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예. 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저도 다시 정확하게 그럼 정정을 해보세요. 임시정부 수립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대한민국이 1948년 8.15는 건국일입니까? 정부 수립입니까? 정부 수립일. 그럼 건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시정부 수립부터 쭉 진행되어 와서 그때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서열 3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될 뿐이에요. 그걸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 그렇게 거짓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 고집을 하시길래. 소신이면 내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애만 공교육까지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대법원장 후보로서 매우 비겁하고 궁색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지적하신 부분을 뭐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 48년 8.15가 건국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균영 개인이 어떤 정책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는데 뉴라이트는 정부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그 쪽방살이한 정부를 어떻게 정부로 인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나라는 있어도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 미 군정기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서 미 군정이 대신했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있었어요. 국방경비대회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46년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왜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 프랑스가 아니라 망명정부 드골 프랑스를 정통성으로 인정하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건 시민의 주권 행사인 거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또한 국외 망명 정부를 국내 정식 정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논란이 하도 많아서 기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지배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36년 식민 지배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1919년도에 대한민국이 있어야 48년 남한 단독 정부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구체화한 게 헌법 3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법원장 이 헌법 조항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에요. 뉴라이트 사관은 정통 보수 사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쌓아온 그런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이런 분은 절대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동안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적하신 대로 임시정부부터 건국되어 그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이다. 이것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30분 양보할게요. 예, 다음은 최기상 의원님, 아니다, 전혜수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님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위원장님,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웃음소리를 내면서 약간 그 질의 내용을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견해가 틀리더라도 그렇게 웃음소리를 내면서 알겠습니다. 하시는 수용합니다. 거는 위원장께서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전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과 안 하시겠어요?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서울광역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심상정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제가 답변 듣고 싶어하는 걸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후보자께 계속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왜 후보자께서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헌법에 분명히 무슨 헌법에 나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헌헌법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죠? 예, 거기에 3.1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기본으로 해서 건국절이라고 한다. 건국이 됐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헌법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를 믿고 국가의 헌법 해석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사 논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헌법 해석론에서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아니. 3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저희들이 헌법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국사에서 배웠다고 국사책에서 배웠고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뉴라이트 사관에서 배워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어저께도 이 두 분이 제 좌우에 판사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948년 대한민국 간보에 나온 거하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3.1 운동 개성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건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건국이라고 부정하는 후보자의 이야기에 이 두 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건국이 맞습니다.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이 맞습니다 하는데 본인께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건국이 맞다는 거잖아, 그죠? 예. 예, 건국이 맞다는 건데 저는
후보자께서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한민국 기본적인 헌법도 이렇게 왜곡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이 되어서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네, 헌법 전문에 있다시피 정부 수립 과정이 1948년 8월 15일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임시정부의 보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시인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분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심은 대법관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대법관이고 대법원장님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장이기 때문에 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 나게 국사책을 들이밀어야만 시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따님이 사용하는 첼로 스트라디바리우스 무상대여 이거 연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무상대여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데 첼로의 소유나 취득경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알아보셨죠? 그거는 처음부터 저는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상세히 밝혔습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소유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제 딸이 뮤직 샤펠의 아니 소유자가 밝혀졌습니까? 그 소유자는 저희도 모릅니다. 밝힐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는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 대여는 예. 했는데는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소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랑스럽더라고요. 소유자들이 내가 빌려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소유자는 저는 벨기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예. 자, 다음은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